매일 씻었는데 그게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70세 김순자님은 몇 달 전부터 몸이 자주 가렵고 피부가 따끔거렸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자신이 씻는 방법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늘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곳을 제대로 안 씻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진 않나요?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오히려 씻는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씻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지혜를 계속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벅지 안쪽이 자주 가렵거나 빨갛게 짓무르진 않으셨나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더 심해지죠. 걸을 때마다 허벅지가 닿아서 따끔거리기도 하고 땀이 차면 축축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76세 이정자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어요. 여름만 되면 허벅지 안쪽이 빨갛게 짓무르고 가려웠어.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세균 감염 때문이라더라고. 평소에 깨끗이 씻고 잘 말려야 한다는데 난 제대로 신경을 안 썼던 거야. 병원에서도 허벅지 안쪽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국대학교 피부과 김영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땀과 습기가 쉽게 차는 부위라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 부위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벅지 안쪽에는 주요, 혈관이 지나가므로 혈액순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이 자주 붓거나 불편하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안쪽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샤워할 때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이곳은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일반 비누보다는 순한 전용 세정제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손이나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살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정 후에는 꼭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라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균이 번식할 위험이 큽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가며 꼼꼼히 말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피부 마찰을 줄이기 위해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면 소재처럼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선택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움직임이 많거나 더운 날에는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마찰을 줄이고 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영수님은 이렇게 관리한 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전에는 허벅지 안쪽이 자꾸 쓸려서 걷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훨씬 편안해졌어. 다리도 덜 붓고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더라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앉아서 허벅지를 가볍게 주무르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동작은 다리 부종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리를 천천히 벌렸다 모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 동작은 혈류 개선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안쪽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면역력이 강화되고 상처 회복도 빨라집니다. 또한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마시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혹시 요즘 허벅지 안쪽이 자주 가렵거나 빨갛게 짓무르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부위를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자님도 처음에는 허벅지 관리를 귀찮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 그런데 한 달만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걸을 때도 훨씬 편해졌어. 허벅지 안쪽은 작은 관리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허벅지 건강 함께 챙겨볼까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매일 씻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좀과 혈액순환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곳, 바로 발입니다. 과연 어떻게 씻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걸음을 걷는 곳, 바로 발입니다. 하지만 씻을 때 대충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진 않나요? 제가 만난 75세 김순자님도 발을 대충 씻으시다가 큰 불편을 겪으셨어요. 난 그냥 샤워할 때 물로 헹구기만 했지. 딱히 신경 써서 씻진 않았어. 근데 몇 달 전부터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간지럽더라고. 병원에 가보니까 무좀이라더라고. 더 놀란 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면역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민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발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순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발을 잘못 관리하면 무좀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 당뇨, 합병증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도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건강하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샤워할 때 발을 가장 마지막에 씻어주세요. 처음부터 씻으면 각질이 딱딱해서 잘 안 닦이지만 샤워하는 동안 발이 물에 충분히 불어나면 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사이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고 나면 꼭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가 젖은 채로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가 필수적입니다. TV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문질러 주거나 발가락을 하나씩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양말도 중요합니다. 매일 깨끗한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며칠씩 같은 양말을 신으면 발에서 나온 땀이 고여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김순자님은 이렇게 발을 관리하기 시작하신 뒤로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발이 가벼워졌어. 전에는 발바닥이 땡기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산책하는 게 훨씬 편해졌지. 잠도 더 잘 온다니까. 발 건강을 위해 추가로 하면 좋은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발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족욕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TV를 보시면서 하시면 시간도 금방 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발을 내려다 보셨나요?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불어있진 않나요? 아니면 발바닥이 너무 건조하거나 각질이 두껍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대로 씻어보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김순자 님도 처음에는 발 관리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맨날 씻고 닦는 게 귀찮아서 대충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발이 덜 부어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볍더라. 발은 우리 몸을 떠받친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발 건강을 잘 지켜야 우리가 더 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발 관리 함께 실천해 볼까요? 겨드랑이 여러분은 얼마나 신경 써서 씻고 계신가요? 그냥 샤워할 때 대충 문지르고 끝내진 않으셨나요? 사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영자님도 겨드랑이를 대충 씻다가 건강 문제를 겪으셨어요. 나는 그냥 비누칠해서 몇 번 문지르고 끝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겨드랑이가 붓고 감기도 자주 걸리더라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겨드랑이를 제대로 안 씻어서 림프관이 막혀 있었다고. 림프관이 막히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면역내과 박성호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는 땀샘이 많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땀과 노폐물이 쌓여 염증, 가려움, 냄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건강하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가장 먼저 씻어주세요. 비누칠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먼저 헹궈주면 좋습니다. 겨드랑이에 쌓인 땀과 노폐물이 부드럽게 씻겨나가면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바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비누 거품을 충분히 헹궈 주세요. 비누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위로 들고 물을 충분히 부어가며 깨끗이 씻어주세요. 샤워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두드리듯이 살살 닦아주세요. 비벼서 닦으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주름진 부분은 더 꼼꼼히 말려주세요. 겨드랑이를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한 분들은 몸의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영자님은 이렇게 씻기 시작한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팔이 자주 붓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훨씬 가벼워졌어.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겨드랑이를 씻는 것만큼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혹시 데오도란트를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꼭 자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세요. 알루미늄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림프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겨드랑이도 함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겨드랑이가 붓진 않았는지
피부에 붉은 기가 있는지, 평소와 다르게 아프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이상한 변화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겨드랑이 림프 순환을 돕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팔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기. 마치 새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팔을 크게 올렸다 내리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50번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팔을 가슴 앞으로 교차해서 당겨주기. 팔을 쭉 뻗어서 가슴 쪽으로 당기면 겨드랑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샤워 후 가벼운 겨드랑이 마사지.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살살 눌러주면서 쇄골 쪽으로 쓸어 올려보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림프절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영자님도 처음에는 귀찮았다고 하셨어요. 그냥 씻고 말지, 뭘 또 신경 써야 하나 싶었지.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니까 팔도 가볍고 겨드랑이 냄새도 없어졌어. 딸이 엄마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 겨드랑이만 잘 관리해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옷이 두꺼워지고 땀이 쉽게 차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자주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겨드랑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피부가 거칠거나 평소보다 부어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겨드랑이 관리 꼭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부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만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피 건강은 뇌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여러분은 머리카락만 씻고 끝내시나요? 사실 머리보다 더 중요한 건 두피를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두피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뇌 건강과도 직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윤영희 님도 두피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샴푸로 머리만 감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너무 가렵고 비듬도 많이 생기더라고. 정신도 자꾸 멍해지는 것 같고. 알고 보니 두피가 다 막혀 있었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정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피가 막히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 기억력 저하와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머리가 자주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두피 관리가 필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를 마사지해 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에 쌓인 각질이 부드럽게 되어 씻어내기 쉬워집니다. 샴푸는 2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샴푸는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서 씻어주세요. 2번째 샴푸는 두피를 깨끗이 씻어내는 단계입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두피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씻어주세요. 샴푸할 때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정도의 물로 감는 것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수건으로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세게 비비거나 문지르면 두피가 자극을 받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낮은 온도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두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신 윤영자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아. 전에는 자주 두통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결 나아졌어.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5분 동안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머리카락을 감싸듯이 손가락을 움직이며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귀 뒤쪽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곳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목덜미까지 함께 마사지해 주면 더 좋습니다. 목과 두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덜미를 풀어주면 두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5분씩만 해줘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에는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달걀, 생선, 두부 같은 음식들은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6컵 정도의 물을 마시면 두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비듬이 많아지거나 두피가 가렵고 따끔거리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두피가 건조하거나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영희님은 두피 마사지를 시작하고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 그런데 한 달만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 머리도 덜 가렵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더 좋아졌어. 이렇게 두피만 잘 관리해도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할 4가지 부위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소홀했던 곳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먼저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얇고 습기가 쉽게 차는 곳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씻고 완전히 말려야 곰팡이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마찰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므로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입고 필요하면 파우더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발 마사지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이 좋으며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을 흘리는 부위가 아니라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땀과 노폐물이 쌓이면 림프절이 막혀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또한 겨드랑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피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샴푸 전에 두피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2번 감아주면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수건으로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기는 낮은 온도로 사용해야 두피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부위 중에서 가장 소홀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혹시 이제부터 신경 써야겠다 싶은 부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씻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작은 습관이 건강을 바꾸는 지혜라는 걸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